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6월 11일 오전 3시 20분입니다. 새벽 시간이에요. 네, 뉴스는 크게 뭐 달라진 게 없어서 우리 치우님 뉴스는 우리 저희 단톡방에 있는 뉴스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빅테크에 포획당한 일상, 알고리즘 사피엔스. 네,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튜브나 구글 이런 쪽에서 맨날 똑같은 영상들, 내 관심 있는 주제들만 계속 올려주죠. 알고리즘으로 의해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자기의 선택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선택이 아니라 타인의 의사였던 거예요. 뭐, 요즘 AI 하면서 참 많은데, 뭐, 영상화라던가 영상 게임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요즘 저는 좀 별로더라고요. 혹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과거에 약 10년 전 이상 저까지만 해도 게임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게임도 굉장히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아서 했었는데 되게 막 신세계, 새로운 세계가 막 펼쳐지는 그런 모험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신비한 것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냥 그저 똑같은 레파토리, 똑같은 플랫폼을 쓰면서 똑같은 그냥 과금 유도 그냥 그런 것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것도 거기 돈이 되니까 뭐 그러고 있는 것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 이제는 정보가 권력이다 정말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우리 빈부격차에 있어서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강자가 더 강해지는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보쳐지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네. AI 올라탄 사업 게임 미국 정식 많이 뭐 AI 뭐 그래요 AI 그냥 AI 있잖아요. 너무 과해요. 너무 과합니다. 에코프로로 제가 몇 달 정도 욕을 얻어먹었었던 것처럼 지금도 AI를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거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상화가 되고 나서 에코프로 지금부터는 뭐가 상관없다 했잖아요. 그죠? 정상화가 되고 나서 놓아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팔 자신 있으시면 사셔요. 근데 누가 좋다더라, 누가 이렇다더라. 그래도 이게 대세지 이러지는 마십시오. 아시겠죠? 문득 보니까 엔비디아 인명분할이 됐네요. 네. 퇴직자 월급을 연금으로 실버 퍼플리즘 성급한 강타. 김인도 국장은 답 없다. 글쎄요. 저는 광국장 괜찮은 것 같은데. AI 알고리즘 디지털 마약. 그쵸? 뭐 계속 보긴 만들잖아요. 그죠? 저도 유튜브 정말 즐겨 쓰고 유튜브 사실 유료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알 같은 홍보 하나 할까요? 역시 LG U 플러스 쓰시는 분 계시면 그 그거 있습니다. 뭐 유튜브랑 뭐랑 합쳐가지고 좀 저렴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저도 이제 유튜브 결제가 사실 비싸잖아요. 지금 올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개 합쳐가지고 그뭐 제가 한 구독하는 시스템 합쳐가지고 좀 저렴하게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가 요금을 내고요. 만 몇천 원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사실은. 추석 행복으로 점심 저쩌고 나와 있네요. 메타 앞에 사생활은 없다. 편량은 막버콘 구글 메타 참 개인정보가 이미 다 털려 있죠, 그죠? 완벽하게 털려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나쁜 맘만 먹으면 우리가 뭐 다 털리죠. 혹시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뭐 은행에 업무를 보기 위해서 잠깐 조회를 해보고 개인정보 동의를 누르는 순간 바로 그냥 순간적으로 전화가 팍 와요. 그러니까 이 증거라고 드릴 그 하나 없는 거지. 다 그렇게 쟤네들끼리 장사하고 있는 것 같아. 반도체 3, 4개월 내 조정 가능성 하반기 채권 달러 주목해야 한다. 네, 저도 지금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글로벌 CS 저쩌고 넘어가겠습니다. 분사가 신의 한수 재계에서 유기된 현대 그렇죠. 참 분사라는 거 되게 회사가 잘라지면 주식도 쪼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지하게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저희 단톡방에 제가 댓글은 상처를 받아 잘 안 봅니다. 많은 분들이 좀 달아주고 계시지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래도 잘 보겠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도 좋지만 뭐 장단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좋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현대그룹이 궁극적으로, 단기적인 아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삼성그룹을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미래 사회의 그 로봇을 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사실 AI 이런 것들 활성화되고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일을 어떻게 하게 될까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현대그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앞서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삼성 추월 시간 문제 너무 들뜨셨어요, 하이닉스님들. 네, 삼성전자는 만만한 회사가 아니죠. 그렇죠? 삼성이 이제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TV 같은 것도 좀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만으로, 사실 삼성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두 개가 다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그 회사를 유지하기엔 조금 한계가 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사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삼성 모니터를 써요. 예, 혹시 M7 모니터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43인치짜리 아주 큰 스마트 모니터를 쓰는데, 패널이 2년만 지나니까 고장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수리가 또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제업체를 써더라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만의 기술력 이런 거 가지면서 하는데, 제품 품질 옛날 거 맞지 않아. 옛날 모니터도 옆에 지금 쓰고 있는 게 그 DSPV라고 중국산 아주 싼 패널을 쓰고 있는 모니터인데, 얘는 뭐 벌써 한 10년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TV용이었죠. TV용 40인치짜리. 화면이 커야 이제 여러 개를, 주식도 여러 개 나눠서 보니까, 저 건너편에 있는 저기 TV는 27인치짜리 또 전 16년 15년 정도 됐네요. 그것도 아주 잘 돌아가는데 빙 하고 소리가 나서 그렇지. 그죠. 아유 참, 고장도 빨리 나고. 그래도 뭐 너무 만족하고 쓰고 있었던 모델이라서 또 똑같은 모델 또 샀네. 예. 우리 삼성 이렇게 좀 AS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잘 해주시면 하면, 저 같은 충성고객이 있으니까. 그죠? 우리 실용성이랑 이런 것들 기능들은 좋잖아요. 양식 자연산 저추월, 이건 뭐야? 보안 자물쇠 채운 코인 거래소 망해도 예측은 날 걱정은 없다. 뭐 다행이네요. 그렇죠? 비싼 업비트가 이제 높은데, 업비트가 좀 그래도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년 1월 시행 또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죠? 코인으로 1000만원 차익을 냈다. 200만원 빼 나머지 20% 소득세, 750만원에 20% 소득세를 내겠다. 뭐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코인 소득세도 내야죠. 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제도권 더 왔다라는 것들은 좋은 것이고, 예전에 저희들이 막 코인들을 제도권 들어오기를 많이 기대했었잖아요. 그죠? 7만 불 깨진 비트코인 당분간 변동성 커질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저는 네, 6월부터 이제는 좀 조정장을 또 한번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방도 그렇고 한동안은 코인 시장을 제가 내드리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왜냐면 이제는 올라가는 걸 보고 사야 될 때거든요. 그렇게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이런 이야기들, 저런 이야기들, 재밌는 이야기들 있었습니다. 네. 부동산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증시 휴장, 중국 증시 휴장 이야기도 있고, 경제 지표 나와 있네요. 월요일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나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낙관지수 상공 5월 실업률 나오겠다, 그쵸? 한국 실업률 나오고,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목요일 날.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조금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겠다. 왜냐면 이게 인플레이션과 이제 금리가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는 날이 되거든요.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버스팅님께서 올려주신 뉴스도 감사합니다. 다 읽기 너무 과해서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서 고생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살펴보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쯤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상자산과세 비과세 한도 확대될까? 조금 확대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죠? 우리도 투자자인데 알잖아요. 세금은 내야지. 환율입니다. 1374원이죠. 1374원. 뭐 큰 변동성이 없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 다 예측하기 힘들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런 모습이라면 제가 예전에 이제 달러를 기승전 하락으로 보겠다. 비싼 가격은 맞거든요. 근데 하락하기 전에 한번 뻥 하고 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서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달러 지금 어떻게 제가 환율을 잡아드리기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뭐 22년 말 2년 전 제 한쌤 별명이 환율 도사였죠. 그죠? 그렇게 빤히 보이는 흐름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투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는 난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일단 비싸다는 건 확실해. 딱 그게 끝이야. 근데 더 비싸질 수도 있어. 비싸다는 건 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개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딱 눈에 보일 때 투자하시면 되고요. 엔화는 8.7 정도에서 또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화는 싸다는 건 확실해. 그건 확실한 거거든. 그럼 그 관점에 맞춰서 천천히 모아가시면 되는 거야. 네. 네. 한국 돈에 비해서는 많이 싼 편인 걸 확실하거든요. 오일 값은 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77달러 살짝 올랐네요. 네, 저는 열심히 기름을 넣었습니다 어제. 가득가득 채워놨는데 완전히 바닥이 났는데 가득 채웠는데도 10만원어치가 안 들어가네요. 95,000원밖에 안 들어가네. 1,585원. 저희 집 앞 기름 주유소가 매우 싸죠. 네, 좋습니다. 만족하고 있어요. 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이제 19,000이죠. 19,017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방향성을 크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 당장은.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떨어지니 힘들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인데,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이 신부된 일만큼 됐습니다. 액면 분할이 되게 되면, 여기에 보통 5파존이 나옵니다. 개미들이 사기가 편해지거든요. 1,400달러. 한 주에 1,400달러면 얼마예요? 200만원 정도 되죠, 대충. 200만원 좀 넘네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 큰 돈이란 말이야. 한 주에. 근데 이제 120달러면은 한 뭐 15만원 정도? 뭐 20만 정도 되겠다, 그죠? 그죠? 아무튼 140달러 한 20만원 정도.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잖아. 이게 딱 그 상황에서 스토캐스틱이 좀 이제 고점 형태를 찌어주고 있단 말이지. 나스닥도 6월달에는 재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라브라든지 나스닥도 제가 옛날에는 참 종목들 많이 골라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싸야 맛있는 거죠. 그죠? 뭐 메타 같으면 전설이다, 그죠? 이때 100%에서 메타나 사세요. 이때는 쳐사고 여기는 뭐 때는 못 사냐고 제가 노래를 불렀었죠. 그죠? 메타가 2018 지금 가격이 2015년 처음 났을 때 가격이라 이렇게 추천해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엔비디아도 있었어요. 다. 근데 이제 너무 계속 올라 버렸으니까 제가 중간에서 팔아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올라 버려서 지금 마음이 아프고 또 속상한 그 부분이긴 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맛있어야 편하게 여러분 사실 수 있게끔 말씀드리는 게 종목도 지금도 있단 말이야. 맞죠? 코스피 넘어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금 한국에 지금 상황이 좀 분위기가 조금 오묘하죠. 한국 증시도 주식시장도 좀 오묘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죠? 뭐 환율이랑 비슷해요. 환율이랑 보면 코스피도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의 미래를 굉장히 어둡게 봐요. 출산율이 개 박살 나 있고. 근데 이제 그 노동력이라는 건 사실 어느 정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로봇이라든지 그런 AI로 커버가 될 수 있을 텐데, 뭐 AI라든지 그런 기술도 한국이 좀 많이 뒤쳐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많이 아쉽다. 그죠? 하지만 로봇 기술만큼은 한국이 또 선구하고 있고, 그쪽 자동차 쪽, 이런 일도 좀 다 괜찮거든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에 있어서 썩어도 준치라고 한국의 경쟁력은 2030년 정도까지는 아직도 봉우리를 만드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30년이 넘어가서 사실 중반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대세 하락장으로 넘어갈 거예요. 아마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전에 우리는 차라리 뭐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전에 차라리 여기서 뭐 좀 안타깝지만 26, 7, 8년째 제가 전쟁 시나리오를 언급을 드렸던 기억 나십니까? 혹시 오래 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2027년 정도에 전쟁이 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동북아에.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전쟁이 지금은 이제 말하면은 뭐도 나도 뭐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3, 4년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증시와 글로벌 증시라든지 비트코인 흐름들에 대해서 그때 어떤 뭐 아주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좀 조금 노파심이고 조금 주제넘는 이야기긴 하지만 피난 가방 같은 것들 하나 챙겨 놓으십시오. 정말 특히나 저 서울 경기 쪽에 사시는 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농담 아니에요. 한국은 전시국가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뻘짓거리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 대선과 뭐라고 할까, 미 대선 결과와 한국인 총선은 이미 끝났고, 그리고 미국도 이제 어쩌면 탄핵이 될 수도 있겠지. 어쨌든 그거에 따라 좀 문제가 생겨서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엔 트럼프가 되길 그러니까 트럼프 쪽, 그러니까 일단 바이든 말고, 다른 민주당이라도 바이든 말고 다른 사람이 되길 바래. 제가 작년에는 바이든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에는 잘 모르겠어요. 네, 미국 바이든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도 문제가 있고, 제3의 인물이 좀 등장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넘어갈게요. 주식 종목도 눈에 띄는 게 몇 개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네, 뭐 어떤 채권 관련 종목들 많이 반등을 했었죠. 그죠? 블랙록 채권입니다. 채권에 대한 이야기는 뭐 긍정적으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계속 모아가시면 됩니다. 편하게 모아가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넥슨이죠. 넥슨이 조금 반등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중에서 넥슨 제가 여기서 추천드렸었죠, 당시에. 그리고 실제로 이만큼 갔다가 다시 빠졌거든. 저 같은 경우도 넥슨이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차트의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이거는 좀 빠방에 터진 게 아니라 위로 쏘면서 터지는 거라서 약간은 좀 도박적인 요소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애들이 오히려 나았습니다. 이거 한 나중에 2만원쯤 한 파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현대건설인가, 현대건설도 박살났네요. 그렇죠? 네. 부동산 PF 때문에 아무래도 고생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뭐 GS 리테일인가요? GS 건설은 뭐 저는 단기적으로 계속 모아가 볼 생각입니다. 좀 물량을 좀 뺐죠. 사실 물량을 좀 뺐다가 다시 채워놨는데, 뭐 그래도 모아가죠. 뭐 이거 보고 뭐 팔 수는 없어요. 이게 들어왔는데 나중에 뭐 한 2만원쯤 근처 가면 그때 팔아버릴 겁니다. 새로운 종목 찾아가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니콜라는 됐고, 니콜라는 지금 건들지 말라고 말씀드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죠? 탈출했었어야지. 네. 뭐 있었더라? 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움직였었죠. 최근에 여러분들 언급드렸던 코코홀딩스. 코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그 멤버십 분들께 추천을 드렸었고, 실제로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죠? 여기서 추천드렸으니까, 그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여기. 추천 받고 18,000 타점까지. 그죠? 뭐 이런 것들 편하게 살 수 있는 종목들이란 말이야. 이제는 뭐 슈팅 뻥 나오든지 아니면 죽든지 해야 된다면 뻥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지금 여기가 매물대 잡았잖아요. 근데 여기 왔는데 지금 거래가 안 터지고 있거든? 이게 터지면 이거는 수요일날 한번 뻥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단타 시장을 또 노려보시는 분들도 이제는 또 돌파성 단타를 한번 노려봐도 되는 상황. 고가긴 하지만. 그 정도 생각되는 겁니다. 매력적이죠. 그쵸? 중국에다 팔아먹고 있는 우리 밥솥. 홀딩스니까 주주 정보이기도 하고. 뭐 그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네요. 당연히 또 뭐가 있을까? 미국 주식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자, 네. 저희도 시스템을 조금 바꿔봐야겠어요. 그쵸? 너무 도태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방송할 때는 종목도 물어보고 뭐 이렇게 좀 질문도 드리고 하셔야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좀 상승에 대한 여력이 많이 빠질 것이다 라고 이제는 예상이 가능한 부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추세가 깨졌습니다. 그죠? 요 추세가 일단 깨졌고, 깨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 깨졌고, 이제는 상승각이 약해지는 흐름이 등장할 겁니다. 여기서 보든지, 요 정도까지 빠지든지. 그래서 달러로 쳤을 때는, 이제는 바로 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일단은 타점은 64,000불에서 6,000불 사이, 65,000불 전후라고 할게요. 여기 작은 타점 하나 형성되니까, 요 정도에 이제 좀, 감각을 한번 익히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깨지면 더 빠진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냥 깨지든 말든 신경 쓰지 마. 오면은 하는 거야.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 있잖아요. 막 오르면은 더 가고 빠지면 더 빠진다. 그건 사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보고 있으면은 막 화나지 않아요. 저는 그거 보면 되게 화나거든요.
뚫으면 더 가고, 뭐 빠지면 더 빠지고, 깨지면 넷가 또 열린다 이러는데, 신경 쓰지 말고 요때 딱 노리세요. 요때 딱 노리고 그 반등을 보고 우리는 맨날 하는 거 있죠. 2% 익절 로스, 5% 절반 익절. 그 룰칙만 딱 지켜주시면 된다고. 왔는데 뭐, 그리고 왔을 때 좀 애매하면 한 턴 더 기다리는 거야. 그 보수적으로 해서 조심해서 나쁠 게 없단 말이에요. 원금 내가 다 지키잖아요. 요즘 이제 금리가 인상기니까 물가가 좀 잡힐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최근에 뭐 금박도 막 올라가지고 난리 쳤던데 비비크가 또 3,000원 올렸죠. 가끔씩 치킨 보내주시는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5마리 치킨을 안 먹어요. 지금 입이 고급이라서 다 못 먹어요. 뭐 안 먹는다. 나가서 냉장고에 넣으면 가슴살 며칠 지나면 되게 힘들어져서.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네, 올라버렸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걸 주문을 하니까 이제는 돈을 많이 달라고 그러더라고. 10,000원이나 더 달라 그래요, 지금. 가끔씩 먹는데, 그래도 그렇게 주시는 게 어디야. 이런 말이 좀 웃기잖아요. 그죠? 관심 있어 주시는 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정도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체크하시면 되고, 지금은 뭐 이렇콩 저렇콩 막 예상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작은 요 캔들에 알테콘이 좀 같이 좀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흔들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빠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동방이 조금 더 빨리 나가고요. 저희 공개방은 한 하루 정도 늦게 나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늦게 한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늦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또 하나로 넘어가야겠죠? 일단 비트코인 요 정도 포인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나로 넘어와도 지금 뭐 이렇다 방향성 자체, 매매 이런 자체가 없습니다. 폴리곤 혼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폴리메쉬 이런 애들을 맞춰서 먹으려고 달려들면은 어쨌든 지는 게임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럴 때는 사실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스토캐스틱 상태를 보시면 고점 때 세 번째 봉우리를 만들고 있는데, 세 번째 봉우리의 각도가 일단 약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완전히 죽을 거라 보진 않습니다. 이렇게 빠졌다가 이 다음 봉우리가 완성되고 끝날 거라고 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 다음 봉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봉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25년 초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그래서 우리 가을쯤 해가지고 이런 웨이브를 좀 한번 받아냈다가 2025년 초 정도에 한번 정리를 하면 그때부터 영구적인, 강구적인 여기보다는 굉장히 긴 하락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화동이 워낙 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한센 같은 경우는 요때는 목숨 걸고 숏포지션을 노릴 겁니다. 목숨 걸고는 좀 오바네요. 좀 과감하게 숏포지션을 노릴 타이밍입니다. 노릴 거예요. 이거는 안 먹으면 안 돼. 강력하게 노릴 거예요. 나스닥도 증시도 마찬가지. 뭐 제가 계획하고 있는 바로는 제가 많다고 해봤자 돈 1,000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저는 간땡이가 작기 때문에. 근데 그 1,000만 원으로 이제 억 단위가 확 넘어갈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뭐 일단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아직까지 버틸만 하고 괜찮아 보인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여기서 뚝 하고 부러져 버리면, 그죠? 뚝 부러져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전략 새로 생겨야 되겠죠. 그럴 확률은 매우 낮지만.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한국 증시도 같은 경우, 한국에 있는 차트 같은 경우도 요 추세 지금 이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전에 어디였지? 요 정도 자리에 대한 언급을 또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맞나? 여기인가? 여기네요, 여기. 그죠? 여기에 대한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달러랑 조금 모양이 다르다, 그죠? 그 달러랑 모양이 좀 딱 다르. 여기는 그 달러는 지금 딱 그 고점을 맞춰주고 있죠. 달러는 지금 상방이 평평하단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약간 돌출 보면 이렇게 채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찌다 이 자리에서는 다시 수렴 패턴 만들고 돌파를 하든지 아니면 뭐 반대 들고 빠지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작은 흐름에 있어서도, 그치? 수렴 패턴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원화는 조금 안 맞죠, 지금 달러 환율 자체가. 어쨌든 원화도 여기 고점을 또 맞춰주자고. 그러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그런 조금 메이저적인 흐름은 뭐냐면, 이런 말을 알아들으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하나의 조정파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접속파가 붙고 있는 중인데,
이 접속파가 아마 적어도 수렴 형태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또 확연히 또 한 번의 플랫을 크게 만들어줄 수 있겠지만 두 가지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는 어쨌든 뭐 여름이 지나서 나와서 좀 상승적으로 다시 한번 한 번 더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흐름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됐다. 뭐냐면 금리 인하됐다 하면서 주식 증가하면 쫙 반등이 되고 돈이 몰려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금리 인하가 했지만 이제 과거에 또 뿌려놓은 그런 인상기의 그런 뿌려놓은 그런 이제 압박감을 한번 확 흔들어지는 그런 그림 내년 초에 한번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지금은 시나리오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타점 자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정도 타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하나 차트 그림 조금 이상하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계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는 그 뚫어버려야 돼요. 여기를 뚫어버리고 나면 약간 뚫면 더 간다 이런 말 했는데 뚫면 더 가는 게 아니라 뚫고 나면 요 7만 불 언저리에 뚫었던 그런 흐름이 생겼던 그런 기준점이 생길 거거든요. 장대 양국이 생겼던 출발점 같으라고 할까? 출발점 기준을 다시 한번 단타를 매매할 수 있으실 텐데 요거 뚫을 때도 잘 봐야 되는 게 알트코인들이 같이 움직이는지 좀 봐야 돼요. 항상. 그런데 이 확률이 매우 낮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좀 흔들흔들 가다가 조정이 조금 나온다. 뭐 정말 작더라도 정말 작더라도 죄송합니다. 네, 움직이네요. 정말 작더라도 뭐 67,700, 67,800 정도, 약간 2,000포인트, 2,000달러 정도니까 2,000달러 정도의 조정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64,000불 정도 오게 되면 그래도 한번 노려볼까? 이 정도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이제 현안으로 치면 약 9천만 원 정도 되겠다, 그렇죠? 9천만 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또 왔었을 때 좀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포인트,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인 포인트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에 말씀드렸죠. 요번에 당시였때 말씀드렸고, 58,000불, 그리고 52,000불. 그러니까 이제 7천만 원 중반 정도는 오게 되면 나중에 또 편하게 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올 때는. 올 가능성 높아. 당장 아니더라도. 아시겠죠? 이게 조금 길게 했는데, 잘 알아들으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다 보니까 이오스를 다시 모으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화이팅. 네, 이오스 사실 권장할 만한 정보는 아닙니다. 저도 물려 있어요. 저도 지금 평에 1,1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150원 정도 되니까 15% 정도 손실 중입니다. 평에 이쯤 돼요. 보여드렸죠? 설세는 거짓말 안 해요. 금액이 좀 작아서 사실 그 말의 무게감 때문에 너무 작은 금액은 살짝 뭐 그냥 소액입니다 이렇게 둘러대기도 하지만 그 정도 그 돈으로 또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첫 분할 매수를 했던 부분이고 다시 또 그걸 뭐 움직이겠죠, 그죠? 움직일 테니까 뭐 너무 심란치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도 뭐 농사를 지어도 됩니다. 되는데 왜냐면 내가 기다릴 때 가격이 왔으니까 한번 담아보는 거 이거는 맞잖아 1,000원, 그죠?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것도 여기서 잡는 게 아니라 이거 돌아 올라오면 잡으셔야 돼요. 그래 이런 지지 영역이나 흐름을 보고 우리가 돌아면서 한번 도전을 했는데 이탈돼 버렸거든 강하게. 그러면 올라올 때 다시 잡으셔야 돼요. 올라오면. 그래서 저는 찻장차라고 더 이상 넣지 않을 겁니다. 제가 원하는 흐름이 나올 때까지. 넣어놔야 차트를 계속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높아시면 또 이웃 말고 다른 걸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하시더라고. 그게 더 좋기도 해요. 근데 코인이 다 그나버리 그 밥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송구한 말씀입니다. 어차피 코인은 빠질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쁘죠, 이 말 들으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은 어차피 빠질 거예요. 솔라나요? 솔라나 매물체가 엄청 강했죠. 어차피 빠질 거예요. 한 번 더 가자 마냐의 문제지 더 어차피 빠질 거라니까.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보면서 나 지금 리코도 이렇게 나오네. 뭐 지금 잡스러운 애들이 붙어가지고 막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싸게 사는 게 일반적으로 좋아요. 싸게 사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솔라나는 또 아직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이건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막 잘못 말하면 여러분 살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요 자리 정도, 요 이탈되면 되게 매력적이고요. 단기적으로도 한 8,000원 정도. 사실 4번트성 단타강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금거래가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참고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저는 이탈되면 땡큐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런 조정기가 나와야 이탈됐다가도 더 들었다가 뭐 꾸적꾸적 해야 이렇게 갈 때 산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좀 길게 좀 나와주면 더 땡큐잖아. 옆으로 또 너무 많이 올라버려가지고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요. 옛날에 그 잘 나가서 에이다도 지금 600원이에요. 그죠? 봐봐. 여기가 있었단 말이야. 누구냐? 솔라나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될 거예요. 100%. 5%. 옛날이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뭐 솔라나 좀 상승률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여러분들은 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30만원을 간다 하더라도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30만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돈 터치. 그래서 제가 차라리 이오스를 추천드린 거예요. 차라리. 그게 어떤 악재 해결이 돼서 뭐 한 2,000원이나 3,000원이 갈 가능성이 높지. 저런 애들이 이제 먹어봤자 20, 30%고 밑으로는 뭐 한 반토막, 반의 반토막 우습게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다라고 했을 때 농사 짓기는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찾으셔가지고 저는 뭐 NFT에는 플로우 좋아하고 저기 뭐 이오스는 너무 싸니까 좋아하고 코인 자체에 별로 흥미가 없어요. 지금은 그 흥미가 또 올 때가 올 겁니다. 도미가 당길 때 그때 다시 진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얘기를 조금 기다렸습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요약할게요. 그래서 6월달 일단은 6월 목요일날 이제 좀 정시적인 글로벌 정시로 조금 금리와 민감한 지수가 한 개 나온다. 그때 단기적으로 작은 변동성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 전까지는 뭐 그냥 좀 지루하게 그냥 정말 재미없는 그런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 조회수도 200회가 안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 좀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많이 힘이 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 영상 올리기 전에 저녁에 와가지고 오늘 좀 받으셨으면 하는 종목들 어떤 게 있나요?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알려주시면 그걸 차트를 좀 분석하고 우리 공부하는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포커스를 조금 잡아보자고요. 그럼 조금방 유입도 좀 고정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제 한국 증시 중에 저리 골랐던 것들 좀 매력적인 애들 대부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좀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좌를 만들어주신 분도 계신데 권유해드려도 사지는 않으시네. 하긴 뭐 크게 돈을 벌려고 하시다 보니까 성이 안 짜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좀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래도 얘를 믿고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데, 저는 미래셋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그런 잡스러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가짜 그런 게 아니에요. 어플 설치하라고 제가 안 해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 플레이스토어 가가지고 미래 에셋 검색하시면 돼요. 얼마나 좋아. 다 깨끗하잖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국항공우주 타지 말라 좀 많이 빠졌다, 그치? 네.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변동성이 없어, 재미가 없어요. 네. 그래도 뭐 이 정도만 마무리하고 업로드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도 반등이 좀 나왔네. 그쵸.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